부등식은 우리가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우잖아요. 그죠? 1차 부등식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웠잖아. 부등식 해를 어떻게 구하는지, 부등식도 방정식이랑 유사한 성질 이항을 해도 된다 라는 거랑 양변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누어도 된다 라는 거. 근데 그 대신에 부등식은 음수로 나눌 때는 조금 주의를 했어야 됐지. 다들 기억나시죠? 그거랑 이제 겹치는 내용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우리는 고1 수학이니까 1차 부등식 문제는 많이 안 나오겠지. 왜냐면 중2 때 많이 했고 너무 쉽잖아요. 진짜 단순한 1차 부등식 푸는 건요. 그래서 이런 절대값 부등식 이런 것도 등장하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차근차근 볼게요. 일단 부등식을 두 종류로 구분하여라 라고 했는데, 야, 등식을, 부등식이랑 등식 있잖아. 우리가 부등식은 그 대소비교, 그러니까 약간 근사치를 표현한 느낌이고, 등식이라는 건 양쪽이 같다 라는 의미였잖아요. 그죠? 등식은 두 가지로 구분하면 어떻게 됐었습니까? 앞에서 개념 테스트 잘 봤으면 아실 텐데. 뭐랑 뭐예요? 맞아요. 방정식이랑 항등식이에요. 방정식이랑 항등식이에요. 그죠? 항등식은 뭐였냐면 양변에 x에 내가 원하는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도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등식이었고, 방정식은 x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달라지는 등식이었어요. 맞습니까? 부등식도 똑같아요. 부등식도 그 두 가지가 있어요. x에 내가 뭘 집어넣던지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이 있고, x에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부등식이 존재합니다. 누구야, 괜찮아? 왜 초콜릿 하나 더 먹을래? 초콜릿 먹으면 좀 덜 졸릴까? 먹으면서. 그래서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절대 부등식. 그리고 조건 부등식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 부등식이란 게 뭐냐면 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얘는 방정식으로, 등식으로 따지면 항등식의 개념인 거죠. 두 번째로 조건 부등식이라는 건 그러면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부등식을 조건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밑에 밑줄 치고 항등식, 방정식 적어놓은 거는 당연히 같다는 말이 아니고요. 저게 항등식이고 저게 방정식이다 이게 아니고, 등식의 개념으로 따지면 항등식에 연결시킬 수 있고 등식의 개념으로 따지면 조건 부등식은 방정식에 연결시킬 수 있다 라는 의미로 적어놓은 겁니다. 다들 적으셨나요?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가 둘 다 나와요. 둘 다 이제 공수원에서 부등식 단원에서 절대 부등식, 조건 부등식 둘 다 나와. 둘 다 출제돼요. 근데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는 변수의 값에 관계없이니까, 야, 뭔가 절대 부등식 주고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실제로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겠냐? 아니죠? 안 그러겠죠.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할 때 어떤 미정계수는 어떻게 돼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묻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절대 부등식은? 그죠? 그래서 얘는
변수의 값을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거는 변수의 값을 정하라는 걸 묻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미정계수의 결정 또는 이 부등식이 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는지 그거를 증명하는 문제가 출제되고요. 조건 부등식은 그냥 미지수 결정, 범위 결정 해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출제되겠죠. 되시겠죠? 2번 보겠습니다. 부등식을 풀 때 사용하는 부등식의 성질을 쓰시오. 우리가 등식의 성질 한 거랑 유사하겠지. 그죠? 첫 번째로 일단은 이런 부등식이 있다고 할 때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식은 성립합니다. 동의하시죠? 같은 수를 더해도 부등식은 성립해야 하고요. 같은 수를 빼도 부등식은 성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등식에서도 이 항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말이랑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 풀 때 숨쉬듯이 이항 하잖아요. 거의 뭐 그냥 1 곱하기 1 계산하는 것처럼 이항 다들 쉽게 하시잖아요. 이항의 원리가 실제로 뭐냐면 양변에 같은 식을 더하거나 빼도 항상 등식이 성립해야 한다라는 거에서 이항이 얻어진 거지. 그잖아요. 그렇잖아요. 부호를 마이너스로 붙여서 반대쪽으로 넘겨요. 이게 아니라요. 그거의 원리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는 거라고요. 그죠? 부등식도 똑같다고요. 부등식도 이항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세 번째로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해도 부등식은 성립합니다. 그런데 부등식의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시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죠? 4번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나누셔도 부등식은 성립합니다.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음수를 나누시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주의할 거는 내가 밑줄 세웠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반드시 잊지 말고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알았죠? 알았죠? 이건 중2 때 다 했어요. 다 적으셨죠? 3번 졸라 간단한 부등식 쳤네요. 1차 부등식. 저거 해를 구하라고 했는데 미정계수잖아. A 미정계수 붙어 있잖아요. B도 뭐 상수긴 한데 미정계수잖아. 저것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얘는 그냥 함부로 푸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A가 뭔지 모르는데 일단
부등식을 푼다는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는 말은 x가 뭐보다 크다, x가 뭐보다 작다 이렇게 x가 뭐보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앞에 저런 개수를 떼줘야 된다고. 그죠? 우리가 방정식 풀 때도 ax는 b 이래놓고 아 방정식 풀었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겠냐? a가 양인지 음인지가 중요해지겠네요. 그죠? 첫 번째 a가 양수라고 하면 부등호 방향 안 바꾸고 그냥 나누셔도 되겠죠. 그래서 x는 a분의 b 보다 크다. 두 번째로 a가 음수라면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을 반드시 바꿔주셔야 하니까 x가 a분의 b보다 작다. 근데 그러면은 하나 빼먹었잖아. 우리가 하나 빼먹었죠? 뭐예요? a가 0인 거에 대해서는 안 봤네요. a가 0인 것도 보시면 얘는 잘 생각해보자. 두 가지로 나뉘어요. a가 0이면 좌변 그냥 0이지.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되잖아요. x에 뭘 집어넣든 좌측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b가 양수라고 해볼까?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볼게요.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저 부등식의 의미는 뭐가 되냐면 0이 어떤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보다 크다 이 의미가 되지 않아요? 해가 있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가 없겠네. x에 뭘 넣어도 저 부등식이 참이 되게 만들 수 없으니까요. 반대로 b가 음수이면 이 부등식의 의미는 0이 어떤 음수보다 크다 라는 의미인데 항상 참이죠. x에 뭘 넣어도 항상 참이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가 모든 실수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약간 냄새 나죠? 이거 아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있죠? 절대 부등식.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기 위한 뭐 조건을 구해라,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이런 조건이겠죠. 그냥 이런 케이스에서는. 그래서 이 부등식이 x에 대한 절대 부등식이 될 조건은 a가 0이고 b가 0보다 작다. 어찌 보면 항등식이랑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인 거지. 우리가 항등식 할 때도 x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하면 x 앞에 붙은 개수를 0으로 만들어줘야 됐잖아요. x가 그 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거해야 하니까요. 부등식도 유사한 거죠.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죠?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근데 절대 부등식이 당연히 1차 부등식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2차 부등식에서 나오겠지? 2차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 될 조건은 살짝 달라요. 그래서 모든 경우에 저렇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제 뒤에 수업 들을 거니까 1차 부등식인데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참이래요. 아 그러면 일단 이거구나 라고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 세 번째 경우 케이스구나 라고요. 2차 부등식은 좀 달라요. 내일 배울 거예요. 4번 똑같아. 1차 부등식인데 이번엔 조금 더 어려워졌죠? 조금 더 어려워졌죠? 근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부등식에서도 이 항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도 부등식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진우 괜찮니? 얘를 예쁘게 묶어서 다시 적어주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얘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x에 대한 걸로 풀어줘야 되는데 얘가 또 미정계수라 문제지. 그러면 x 앞에 붙은 계수가 양인지 음인지 0인지를 기준으로 나눠서 풀어주시면 되잖아요. 첫 번째로 a-c가 양, 즉 a가 c보다 클 때, 그러면 부등호 방향 안 바꾸고 그냥 나눠주셔도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두 번째는 a-c가 즉 a가 c보다 작을 때 부등호 방향을 바꾸시고 나누셔야 하니까 해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죠? a가 c랑 같을 때, 즉 x 앞에 붙은 계수가 0이 될 때, 그때는 부등식을 작성해 주시면 0 곱하기 x가 이렇게 되잖아요. 다 적었나? 이 경우의 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 어떻게 되겠니? 네, D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라고 적어놨잖아. 뒤에 뭘 써야 될 것 같아? 해가 없다. 진우 괜찮니? 진우 초콜릿 하나 더 먹을래? 반대로 이렇게 되면 해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다들 적으셨죠? 다 적으셨죠? 여기는 어렵지 않죠? 1차 부등식 넘어갈게요. 정신 차리시고요, 다들. 정신 차리시고요. 5번 이제 부등식인데 2차 하나 넣으면 대신에 뭐가 붙었어요? 절대값이 붙었지? x의 절대값이 붙었어요. 그죠? 이거 졸라 많이 나오거든요, 문제에서. 절대값 끼어있는 부등식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 그래서 얘는 좀 중요해요. 5번, 6번, 7번 이 예제가 싹 다 중요해. 일단 봐볼게요. 야, 절대값이 있는 어떤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법은 뭐였냐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눈다 였잖아요. 개념책에 아마 그대로 적혀있을 텐데 절대값 부등식,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법은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눈다 였잖아. 부등식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부등식도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나는 5번은 정석대로 그 과정을 따라가서 풀 거고요. 6번에서 절대값의 의미를 사용해서 한번 이 부등식을 풀어볼 거예요. 일단 5번은 정석대로 하겠습니다. 정석대로.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은 얼마입니까? 0이죠? 0이죠? 그러면 x의 범위를 0보다 클 때랑 아니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등호는 어느 쪽에 붙여주셔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나누겠네요. 그래서 0보다 작을 때부터 해주시면 절대값 안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절대값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올 거니까 이렇게. 첫 번째 거는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부등호 방향 바뀌고 요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라는 범위가 등장할 거고 두 번째 범위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 둘을 그냥 합쳐주시면 이 부등식의 해가 되겠지.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까? 아니죠. 동시에 애초에 만족할 수가 없지. 얘는 이렇거나 또는 이렇거나 라고 풀었기 때문에 이 둘의 범위를 합쳐주시면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죠. 따라서 합쳐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 합치는 거 어렵지 않죠? 두 번째 것도 똑같이 절대값 많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서 푸시면 되겠죠? 위에 거랑 똑같이 음수인 것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가 a보다 크다. 따라서 마이너스 1을 양쪽에 곱해주시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두 번째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안 붙이고 그대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이 둘을 합쳐주셔야 부등식이 해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한 번 더 어려워 보이는데 이 정석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경계값은 0이 될 거고 0을 기준으로 저는 부호를 나눌 거예요. 그러면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게 될 거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를 양쪽에 다 곱해주시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부등식의 해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x가 그냥 x로 빠져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둘의 범위를 합쳐주시게 되면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괜찮죠? 근데 아마 지금 좀 멘붕 온 친구들 있을걸? 그냥 봤을 때 좀 어려워 보이잖아. 어려워 보이잖아요.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해 보이고 중간에 헷갈릴 여지가 많아 보이잖아. 그래서 부등식은 일반적인 해법은 이건데 굳이 이렇게 풀어야 되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야. 그건 또 아니에요. 알았죠? 절대값 부등식 어떻게 푸는지 6번 예제에서 제가 한번 다르게 접근을 해볼게요. 진우 괜찮니? 다르게 접근해볼게요. 다 적으셨어요 이거? 야, 절대값의 정의가 뭔지 아는 사람. 절대값의 정의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있나요? 오! 오! 뭐야? 진우 개트 열심히 했구나. 맞아요. 절대값의 정의가 뭐냐면 수직선 위에서 그 숫자가 원점과 떨어진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수직선 상에서 그 숫자가 원점과 떨어진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부른다고요. 그게 절대값 정의예요. 그럼 그거를 사용하라는 말은 그대로 해석하면 되지. 그대로 해석하면 되지. 절대값 x 뭐예요? 원점과 x라는 숫자가 떨어진 거리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수직선상에 표시를 그대로 해보신다고 하면 0이 이렇게 있을 거고 걔로부터 거리를 재란 소리지. 거리를 쟀는데 A보다 그 거리가 작아야 된다는 소리지. 그럼 어떻게 A가 어디 X가 어디랑 어디 사이에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 사이에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거리가 떨어진 거리가 A보다 작겠죠. 여기엔 당연히 등호 안 들어갈 거고요.
그럼 이제 해집합이 바로 보이네. 내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x가 있을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저 형광펜 위에 선에 어떤 점을 잡아도 거리는 a보다 작게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이 수직선을 관찰해 보았을 때 이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거를 말로도 의미를 적어주시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a보다 작은 모든 x를 포함하는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를 저 부등식으로 물은 거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야 이거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냐? 아니 졸라 쉽잖아요. 졸라 쉽잖아요. 이게 유리할 거예요 앞으로. 고등학교 가서도 뭐 내신 문제 풀 때나 아니면 쌤 우리 숙제할 때조차도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할 거예요. 시간이 훨씬 덜 걸릴 거야. 두 번째로 그럼 이번에는 바뀌어있죠 부등호가.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a보다 큰 모든 x의 범위는 어디냐? 라는 거지. 똑같이 이렇게 표시하시고 그러면 이번에 x가 있을 수 있는 위치는 거리가 a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니까 요쪽에 있으면 되겠네요. 원점이랑 떨어진 거리가 a보다 멀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a랑 같아도 되지. 아니다 미안합니다. a랑 같으면 안 되죠. 미안해요. a보다 그러면 거리가 멀려면 저쪽 형광펜 양쪽에 칠해놓은 거 이거 잘 보이나? 좀 안 보인가요? 이쪽에 x가 있으면 되겠잖아. 이거를 그대로 읽어주시면 x가 a보다 크거나 또는 x가 빼기 a보다 작다. 그래서 말로 다시 써주시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a보다 큰 모든 x 근데 그러고 나서 3번 봤더니 갑자기 이렇게 나왔네. 이거 위에 거랑 다르잖아요. x에 p가 갑자기 빠져 있잖아. 그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얘도 똑같아. 얘랑 원칙은 똑같은데 이번에는 그 기준점이 달라진 거지. 이 절대값의 의미는 뭐냐면 점 P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어떤 숫자 x와 점 P가 떨어진 거리라고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이랑 4,0이라는 점이 있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그럼 4에서 1 뺄 거잖아. 그죠? 근데 이거를 1에서 4 빼면 빼기 3이 나오잖아. 근데 그렇게 해도 거리가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절대값을 붙여주는 거잖아요.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거리라는 거는 양수가 돼야 하니까. 알겠습니까? 얘는 해석하시면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냐면 점 P 얘의 x좌표가 스몰 p일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까? 그죠? 쉽죠? 그럼 이번엔 기준점이 P였으니까 스몰 p를 이렇게 잡고 떨어진 거리가 A보다 작은 걸 구하라 했으니 저런 식으로 A만큼 왼쪽으로 떨어진 거 A만큼 오른쪽으로 떨어진 거 그리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야. P 빼기 A죠? P에서 A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요. 여기는 P 더하기 A가 되겠죠. 그죠? X는 저 형광펜 친 범위 안에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떨어진 거리가 A보다 짧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등호가 안 들어갈 거고 거리가 A가 딱 돼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요. 얘를 부등식의 해로 적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놈도 이제 부등호만 바뀐 거니까 빨리 쓰겠습니다. 다들 저 설명에 동의하시죠? 그러면 얘를 또 수직선상에 표시를 해주시게 되면 기준점이 P니까 P를 중앙에 그릴 거고 A만큼 왼쪽으로 떨어진 거 A만큼 오른쪽으로 떨어진 거 그리시고 이번에는 X가 있을 수 있는 수직선상의 점들이 요쪽에 분포하겠네요. 왜냐하면 A보다 멀리 떨어져야 하니까요. 그죠? 거리가 A보다 멀어야 하니까요. 뭔지 이해 안 돼? 이랬지? 얘를 써주시게 되면 X가 P 더하기 A보다 크거나 X가 P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정리되셨나요? 아직 덜 적은 사람. 다 적으셨죠? 그러면 이제 실전으로 적용해 봐야 되잖아요.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 6번, 5번 또는 6번 방법을 사용해서 풀겠잖아요. 5번으로 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5번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드나요? 난 6번으로 할 건데 전 6번으로 해볼게요. 야, 이거를 읽으면 뭐냐면 거리가 이거랑 같은 말이잖아요. 저 부등식이요. 아이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얘를 또 표시해봐야겠네. 이번에는 기준점이 3이었으니까 3을 이렇게 중앙에 딱 찍으시고 야, 거리가 1보다 커야 되니까 일단은 1만큼 이렇게 띄워놓으면 여기 x 얼마 되겠습니까? 2죠, 2. 여기는 4 되겠죠? 근데 2보다는 또 짧아야 되니까 이만큼 거리를 이렇게 띄워주시게 되면 3으로부터 여기는 5가 될 것이고 여기는 1이 되겠네요. 그러면 내가 위에다가 적은 거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3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모든 x는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잖아요. 그래야 1보다 크고 거리가 2보단 짧잖아. 여기엔 당연히 등호가 안 들어갈 거고요. 이 위치는 딱 거리가 딱 1, 딱 2가 되는 점이니까 얘의 집합을 부등식으로 다시 써주시면 이렇게 되겠잖아요. 어때요? 졸라 쉽지 않아요? 졸라 안 쉽나요? 무슨 말인지 다들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번. 근데 2번 보니까 조금 더 어려워 보여. 왜냐하면 거리의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거리의 합을 줬지. 거리의 합을 줬어요. 근데 내가 방금 한 이 수직선 방법으로도 당연히 풀 수 있는데 이렇게 풀면 더 쉬워요. 근데 얘는 간혹이 아니라 좀 자주 시험에서 이 부등식을 푸시오 하고 반드시 범위를 나눠서 절대값 기호를 빼는 과정을 포함하시오 이렇게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라 라고 낸다고요. 다른 해법이 있는 거 당연히 학교 선생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과정을 꼭 반드시 포함해 달라고 서술형에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볼게요. 알았죠? 5번 방법으로 풀게 되면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또 나누셔야 되니까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값 얼마입니까? 첫 번째 거는 -1, 두 번째 거는 2 넣었을 때 절대값 안이 0이 되잖아. 그럼 세 개로 나누겠지? -1보다 작을 때, -1과 2 사이일 때, 2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누시면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첫 번째로 x가 -1보다 작다면 둘 다 안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밖으로 나오셔야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붙여서 밖으로 빼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괜찮죠? 얘는 정말 정석대로 과정 따라가서 풀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붙여서 1차 부등식을 이항할 수 있고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가 바뀌고 이렇게요. 근데 내가 여기서 해가 이게 나왔으면 얘를 반드시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내가 이미 x가 -1보다 작다고 가정하고 푼 결과가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합쳐주시면 첫 번째 범위에서는 이렇게 나오겠네요. 두 번째로 -1보다 x가 크거나 같고 등호는 어느 쪽에 붙여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편하신 대로 붙이시면 돼요. 안 붙이는 것만 제외하고요. 진우야. 그러면 -1부터 2 사이라는 거는 앞에 거는 일단 양수겠죠?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뒤에 거는 음수겠죠? 그럼 앞에 거는 마이너스 안 붙여. 뒤에 거는 붙여서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럼 그걸 그대로 적어보시면 x 더하기 1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데 x 어차피 사라져버리네요. 이거 절대 부등식 같은 거지. 아니면 해가 없는 부등식이거나. 근데 x 빼고 보니까 이렇게 나오나요? 참이죠? 참이죠? 그러면 이거는 -1과 2 사이에 모든 실수에서 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범위에서는 그냥 우리가 나눴던 게 그대로 해가 되겠습니다. 이 사이의 범위에서는 항상 성립한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얘는 그러면 둘 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안 붙여도 되지. 두 개 다. 그대로 빼시면 2x 빼기 1이 5보다 크다. 따라서 x가 3보다 미안합니다. 작다죠?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랑 얘를 당연히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해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아따 힘들다. 아따 힘들죠? 이 세 개를 마지막으로 합쳐주시면 우리가 구하는 부등식의 해가 되겠네요. 얘랑 얘를 합쳐주시면 -2부터 3까지 라는 해가 얻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마이너스 1까지의 모든 실수는 되는데 마이너스 1도 되고 마이너스 1이랑 2 사이에선 다 되고 2도 되고 3까지 된다는 거잖아. 그냥 범위 합친 과정이에요. 뭐 이 중에 하나 골라 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 다 합쳐서 써줘야지. 그러면 서술형에 이렇게 요구를 하신다면 이렇게 푸셔야 하겠지만 객관식에 나오면 우리 아까 그거 절대값 이용해보자고요. 절대값의 정의. 알겠어요? 그거 이용해봅시다. 이용해봅시다. 저거는 무슨 말이냐면 일단 거리가 2개야. 근데 그냥 할 수 있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죠? x라는 점이 마이너스 1로부터 떨어진 거리 더하기 x라는 점이 2로부터 떨어진 거리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맞죠? 그럼 그걸 마이너스 1이랑 2가 마이너스 1이랑 2를 일단 수직선상에 표시를 하시고 이렇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 부등식의 의미는 저 A로부터 떨어진 거리와 B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합이 5보다 작은 모든 x는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야, 이 사이에서 한번 봐보자. 야, 이 사이에 어떤 x를 잡든 거리의 합 항상 얼마 나와야 되냐? 항상 얼마 나와야 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잡았다고 할까요? 거리의 합 얼마 나와야 돼요? 3이지. 어디에 잡든 3이잖아요. 그죠? 5보다 작았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 2 사이에서는 항상 성립이었네. 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럼 왼쪽으로도 일단 여 안에선 다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이 안에는 x가 있어도 된다라는 의미예요. 왼쪽으로 얼마나 갈 수 있는지를 한번 봐보자. 이걸 표시했으니까 왼쪽으로 가면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잖아 x가. 그러면은 x랑 a랑 떨어진 거리도 늘어나지만 x랑 b가 떨어진 거리도 같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양만큼 늘어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야 일단 요만큼이 3이었어. 근데 내가 x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옮기게 되면 이만큼의 길이가 딱 2번 늘어나죠? b에서도 똑같이 그만큼 늘어나야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 총 5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만 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냐면 요만큼씩 2번 늘어나게 된다고요. 거리가 저 마이너스 1이랑 2 사이 요만큼씩 2번 늘어나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여기랑 여기가 되니까요. B에서도 지금 똑같은 길이가 늘어나야 하니까요. 알았어요? 그럼 오른쪽으로는 얼마나 가겠냐라고 하면 또 똑같겠지. 똑같죠? 3까지밖에 못 가겠네요. 거리가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나게 되니까요. 등호는 원래 부등식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 안 들어갈 거고. 따라서 x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 그리고 가운데니까 얘를 부등식으로 표시해 주시면 마이너스 2부터 x가 3까지겠구나. 괜찮죠? 다들 하실 수 있겠죠? 여기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내일 빨리 하고요. 오늘 마치고